KF-21 보람의 전투기는 오랫동안 한국 항공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프로젝트였지만 그 속에는 미국의 기술 의존이라는 굵은 족쇄가 존재했다. 개발 초기부터 핵심 부품, 특히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은 미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언제든 미국의 수출 통제와 정치적 압박에 직면할 위험을 의미했다. 실제로 과거 여러 차례 미국은 첨단 전투기 기술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특정 부품의 공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자립 엔진은 단순한 기술 목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필수 조건이 되어갔다. 한국 방위산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산 엔진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투기 엔진은 항공기술 분야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영역 중 하나로 꼽힌다. 수만 개의 부품이 고열과 고압 극한의 회전 속도를 견뎌야 하고 단 1%의 오차도 치명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렇기에 전 세계에서도 완전한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을 독자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힌다. 한국이 이 영역에 도전하는 것만으로 도무모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는 동시에 기술 독립을 향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미국의 통제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찾아왔다. KF-21의 양산과 수출 계획이 가시화되자 워싱턴은 특정 부품과 기술 이전에 조건을 붙이며 한국 측에 압박을 가했다. 특히 수출 대상국에 따라 엔진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큰 논란이 되었다. 이는 곧 한국이 미국의 허락 없이는 KF-21을 마음대로 팔 수도, 심지어 자국 공군의 운용 계획조차 완전하게 세울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국산 엔진 개발은 언젠가 해야 할 일에서 지금 당장 해내야 하는 일로 성격이 바뀌었다. 정부와 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은 비밀리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국내 유수의 방산기업, 항공, 엔지니어, 금속 소재 전문가, 심지어 해외에서 활동하던 한국계 연구원들까지 소집되었다. 목표는 단 하나, 미국의 개입 없이 완전한 국산 전투기 엔진을 만드는 것이었다. 프로젝트는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되었고, 심지어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이 만드는 부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지 못했다. 이런 절대 기밀 체계는 외부 정보 유출을 막는 동시에 각 분야의 최고 기술을 결집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소재였다. 전투기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나 연소실은 섭씨 500도를 훌쩍 넘는 고온에서도 구조를 유지해야 하며 수만 RPM의 회전 속도를 견뎌야 한다. 한국은 이미 일부 첨단 합금과 세라믹 코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투기 엔진급으로 상용화한 경험은 없었다. 그러나 수년간의 연구 끝에 고온 합금과 내열 코팅의 독자 제조 공정이 완성되었고 이는 이후 국산 엔진 개발의 결정적 토대가 되었다. 그 무렵 KF-21의 시제기 일부가 개조를 위해 경납고로 옮겨졌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정비 작업 같았지만 내부에서는 미국산 엔진을 완전히 분리해내고 새로 개발된 국산 엔진을 장착하는 작업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작업은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함이 요구되었고 참여한 기술진 모두가의 순간이 역사를 바꾼다는 긴장감을 느꼈다. KF-21의 심장이 바뀌는 순간 이는 단순한 기계 교체가 아니라 한국 항공력의 자주권을 되찾는 역사적 사건이 될 예정이었다. 국산 엔진 개발의 역사는 단순한 기술 도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항공우주 분야에 축적된 역량과 정치적 결단이 맞물린 결과였다. 한국은 이미 민항기와 헬리콥터용 터보프롭, 터보샤프트 엔진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었지만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 TF를 구성하고 연구 인력과 자원을 대규모로 투입했다. 연구 초기에는 해외 기술 도입이나 라이선스 생산이 아닌 완전, 독자 개발 방침이 확정되었다. 이는 기간이 길어지고 실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장기적으로 외부 의존을 끊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터보팬 엔진의 핵심 구성 요소인 팬, 압축기, 연소실, 커빈, 배기 노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자력 설계하고 제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각 부품의 설계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공기역학 해석과 수백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완성되었고 이를 실제 제작에 옮기기 위해 수많은 시제품이 생산되었다. 특히 난이도가 극도로 높은 터빈 블레이드 개발은 프로젝트의 목숨줄이었다. 블레이드는 고온에서 변형이 없어야 하며 수십 톤의 원심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연구진은 니켈 기반 초합금과 단결정 주조 기술 그리고 표면 세라믹 코팅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공정은 오직 몇몇 선진국만이 보유한 고급 기술로 한국이 이를 독자적으로 구현한 것은 방산 역사에서 손꼽히는 쾌거로 기록될 만했다.
한편 연소실 개발 과정에서도 난관이 이어졌다. 연료 효율과 출력, 내구성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 비율, 분사 패턴, 점화 방식 등을 정밀하게 조율해야 했다. 연구진은 실제 KF-21 비행 환경과 동일한 조건을 재현하는 지상시험 설비를 구축하고 수백 시간에 걸친 연속 테스트를 반복했다. 한 번의 미세한 오작동이라도 전체 엔진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만큼 혹독한 과정이었지만 이를 통해 완성된 연소실은 경쟁국 최신 전투기 엔진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확보했다. 프로젝트 후반부에는 실물 크기의 CJ 엔진이 완성되었고 초기 가동 시험에서부터 기대 이상의 출력을 보여주었다. 엔진이 최초로 가동될 때의 굉음은 현장에 있던 모든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순간은 단순한 기계 작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꿈꿔온 기술 독립이 현실이 되는 역사적 증거였다. 이후 엔진은 수십 차례의 지상 내구 시험과 고도 환경 재현 시험을 거쳤고 모든 기준을 통과한 뒤 비행 장착 단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워싱턴은 한국이 독자 엔진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 우려를 전달했지만 한국 정부는 주권 방위 능력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계획을 계속 추진했다. 결국 미국의 기술 통제선 밖에서 KF-21이 날아오를 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KF-21의 국산 엔진 장착 비행 시험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준비되었다. 일정과 장소, 심지어 비행에 투입될 조종사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으며 참여 인원은 최소화됐다. 비행 당일 시험기 주변에는 무장 군경과 군사보안 요원이 배치되어 외부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KF-21 시제기처럼 보였지만 기체 내부에는 완전히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었다. 이 순간이 성공한다면 한국 항공력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었다. 이륙전 엔진 점화 절차가 시작되자 새로운 국산 터보팬은 안정된 저음의 회전음을 내며 시동을 걸었다. 초기 RPM 상승이 매끄럽게 이루어졌고 출력 게이지는 예상 수치를 정확히 따라갔다. 시험 비행 조종사는 무전으로 출력 정상, 진동 수치 안정을 보고했고 관제석에 앉아있던 엔지니어들의 표정에 긴장과 안도의 기색이 교차했다. 활주로를 천천히 구르던 KF-21은 이륙 허가가 떨어지자 스로틀을 끝까지 밀어 올렸다. 국산 엔진의 추력은 단번에 기체를 밀어 올렸고 거대한 금속 덩어리는 마치 화살처럼 하늘로 치솟았다. 이륙 순간 지상관제실과 시험장을 지켜보던 관계자들은 숨을 삼킨 채 모니터와 하늘을 번갈아 바라봤다. 전투기는 빠르게 상승하며 계획된 고도에 진입했고 첫 번째 선의 비행을 무리 없이 소화했다. 비행 테스트는 총 3가지 주요 단계로 나눠졌다. 첫째는 저고도 순항과 기체 반응 시험, 둘째는 중고도 비행에서의 출력 안정성과 연료 효율 검증, 셋째는 고속기동과 급상승, 급강하 같은 극한 조건에서의 엔진 반응 시험이었다. 각 단계마다 조종사는 엔진의 응답 속도, 연료 소모, 열 관리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했고 지상에서는 이를 즉시 분석했다. 특히 고속 기동 구간에서 국산 엔진은 기존 미국산 엔진 대비 응답 속도가 빠르고 열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입증했다. 출력 저하 없이 연속적인 급기동이 가능했고 고온 저압 환경에서도 연소 효율을 유지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성능 면에서 동급 전투기 엔진과 경쟁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신호였다. 시험 비행은 약 90분간 이어졌고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마무리되었다. 착륙 후 엔진 상태 점검에서도 이상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테스트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는 이건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독립선언이었다 라고 평가했다. 이날의 성공은 즉시 군과 정부, 방위산업계에 전해졌고 보안 절차가 풀린 직후 국내 주요 언론을 통해 KF-21 국산 엔진 교체 비행 대성공이라는 속보가 타전되었다. 대중은 물론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도 이 소식을 긴급 보도로 전하며 한국이 전투기 엔진 독자 생산국 대열에 올라섰음을 주목했다. KF-21에 국산 엔진이 성공적으로 장착되고 비행까지 마치자 그 의미는 단순한 기술 성취를 넘어섰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점이었다. 기존에는 KF-21이 아무리 첨단 전투기라 해도 핵심 부품인 엔진이 미국산이었기에 수출이나 운용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허락이 필수였다. 특히 특정 국가에 판매하려 할 경우 미국은 전략물자 수출 규제를 적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는 곧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한계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성과로 한국은 전투기 핵심 동력원에서 완전한 자립을 이루며 미국의 승인 없이도 수출과 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적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변화는 전략적 차원에서 막대한 파급력을 가졌다. 첫째, 동맹국과의 관계 재조정이 가능해졌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무기체계 수출 정책과 별개로 독자적인 외교 군사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미국이 반대했던 중동 일부 국가나 동남아시아의 특정국에도 KF-21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둘째, 군사작전 자율성이 강화됐다. 전시의 미국 부품 공급이 차단되더라도 한국은 자체 엔진 생산 라인을 통해 전투기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반응은 복합적이었다. 겉으로는 동맹국의 기술 발전을 축하하는 듯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략적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립 엔진을 확보함으로써 동맹 내 권력 균형이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 전략은 일본, 한국, 호주를 축으로 짜여 있는데 그중 한 축인 한국이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군의 지역 영향력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한국 내부에서는 이번 성과를 2차 방산 독립이라 부르는 평가도 나왔다. 1970에서 80년대에 추진된 국산 무기 개발이 첫 번째 독립이라면 이번 전투기 엔진 자립은 방산 역사에서 또 한 번의 주권 회복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한국은 전투기뿐 아니라 수송기, 해상 초계기, 무인기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에 자국 엔진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정치적 효과도 뚜렷했다. 국산 엔진 성공 소식은 국내 여론을 크게 고무시켰고 방위산업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개발과 스텔스 무인 전투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엔진 기술 확보가 곧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KF-21 국산 엔진 성공은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국제 군사 질서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한층 높이는 전략적 승리였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기술적 성취를 어떻게 경제적, 외교적 자산으로 확장할 것인가였다. KF-21 국산 엔진 교체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전해지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항공자위대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핵심 엔진은 영국 롤스로이스와 미국 프레덴 휘트니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기술 격차가 좁혀졌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한국과의 기술 경쟁 경고가 나왔음을 보도했다. 중국 역시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국은 자체 전투기 엔진 개발에 오랜 기간 고전해왔으며 여전히 일부 기종은 러시아제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군사 매체들은 KF-21 국산 엔진의 추력과 내구성 데이터에 주목하며 한국이 단기간에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는 한국이 향후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보였다. 자국 항공산업의 전통적인 강점을 의식하면서도 한국이 엔진 자립을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러시아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의 성공은 미국 주도의 무기시장 질서에 균열을 낼 수 있다며 KF-21이 제3세계 국가들의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러시아 무기 수출이 서방 제재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한국산 전투기는 새로운 틈새 시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제 무기 시장에서도 KF-21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기존에는 미국 엔진 탑재 여부가 수출 허가의 중요한 변수였지만 이제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동남아의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잠재 구매국으로 거론됐다. 특히 UAE는 이미 KF-21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국산 엔진 탑재 소식 이후 협상 속도가 빨라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엔진 기술까지 확보함으로써 패키지 방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전투기 판매 시 엔진 유지보수 계약을 미국과 별도로 체결해야 했지만 이제는 설계 제조 정비까지 올인원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만들며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전투기한 기종의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방위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앞으로 KF-21이 실제 전장 배치와 수출 계약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지만 이미 국제사회는 한국을 차세대 항공기 독자 개발국으로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KF-21 국산 엔진 교체 비행의 성공은 단순히 현재의 성과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향후 한국 항공우주산업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폭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 핵심 동력원을 완전히 자국 기술로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기적인 무기체계 발전 전략을 훨씬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과거에는 미국 엔진 제조사의 기술 제한 때문에
성능 개량이나 변형 기종 개발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군의 요구에 맞춘 개조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다. 향후 계획 중 하나는 KF-21 파생형 전투기의 개발이다. 국산 엔진의 성능을 바탕으로 전자전 EA, 기체, 장거리 요격기, 그리고 쌍발형 고출력 전투기까지 확장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의 엔진 공용화 전략은 개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한국군이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다. 또한 국산 엔진의 해외 수출 가능성도 높아졌다. 엔진만 단독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국가의 전투기 현대화 프로젝트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러시아 엔진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중견 국가의 경우 정치적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한국산 엔진을 매력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KF-21 기체 수출과 별개로 엔진 자체가 하나의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크다. 엔진 부품과 정비, 개량에 이르는 전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천 명의 고급 기술 일자리가 창출된다. 관련 부품 산업, 소재, 산업, 시험평가, 인프라까지 확장되면서 항공우주 분야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미 일부 국내 기업들은 국산 엔진 성공을 계기로 해외 항공기 부품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전략적으로는 이번 성과가 한국의 군사 외교에 새로운 협상 카드를 제공한다. 미국, 일본, 유럽 주요 방산 기업과의 공동개발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고 심지어 일부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 과거 한국이 기술 이전을 요청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역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협력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결국 KF-21 국산 엔진의 성공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항공자주권을 확보한 국가가 세계 방산 무대에서 어떻게 존재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미국의 통제선을 벗어나 특허 생산 체계를 구축한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 생산국을 넘어 글로벌 항공우주 시장에서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이 변화는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의 군사력과 외교력을 동시에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